안녕하세요. 뉴스송 날씨 이세나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한반도를 공포에 떨게 한 작은 곤충이 있었죠. 바로 살인진드기라고 불리는 작은 소 참진드기인데요. 이 진드기가 날이 따뜻해지면서 올해 제주에서 다시 발견됐다고 합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고 또 치사율은 10%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오늘 뉴스송 날씨에서는 살인진드기란 무엇이고 이를 매개로 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이란 어떤 질병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성심병원 감염내과 박수영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살인진드기가 국내에서 서식한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진드기만 수만여 종이란 얘기가 있는데요. 먼저 이 살인진드기, 작은 소 참진드기는 어떤 건가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의 매개체로 알려진 작은 소 참진드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먼지 진드기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주로 숲과 초원의 야외에서 서식하고 크기는 2mm에서 3mm 정도입니다. 갈색 빛깔을 띠고 있고 날개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 살인진드기에 물리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이란 질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름이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어떤 질병이고 어떤 증상을 동반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원인체인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리면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증후군은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알려진 감염병의 일종입니다.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신증후군 출혈열과 유사합니다. 다만 매개체인 진드기가 활동적인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발생하고 6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서 발생하게 됩니다. 주증상은 38도에서 40도가 넘는 고열과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근육통이나 림프절 종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해지면은 의식장애나 경련, 혼수가 나타납니다. 더 진행하게 되면 체내 여러 장기의 손상이 발생하는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이르기도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화기나 이런 근육통을 동반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는 건지도 참 궁금합니다. 사람 간에 전염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살인진드기에 물린 동물이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SFTS는 진드기가 같은 매개체를 통해 감염되는 특성을 가진 질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야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기로 전파가 일어나는 질환과는 달리 매개체가 있어야만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의한 접촉 감염은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과는 직접 접촉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 이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반드시 감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 있는 것으로는 알려졌지만 동물이 질병이 발병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동물에 의한 인체 감염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네. 일단 사람 간의 전염은 되지 않지만 혈액이나 체액으로는 전염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살인진드기, 작은 소 참진드기는 주로 우리나라 어떤 지역, 어떤 환경에서 서식을 하는 건가요? 이 진드기는 전국에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숲이나 야산에 분포해서 일반적인 도시 환경에서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 지역에 있는 숲풀이나 시가지 주변의 풀숲에서는 드물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많이 서식을 하는데 문제 이 살인진드기가 집안에서 서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살인진드기는 대개는 그 숲풀이나 그 풀이 많은 곳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집 안에서는 서식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야외 활동에 이 진드기에 좀 물렸다라고 생각이 되면 곧바로 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까? 진드기는 대부분이 이제 사람 피부에 이렇게 부착되면은 단단히 고정이 되어서 장시간 흡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을 하셨으면 핀셋을 이용해서 진드기를 천천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SFTS에 감염된 진드기는 실제로 전국 조사에 따르면 진드기 100마리당 1마리 이하에서만 발견이 되기 때문에
물린다고 해서 바로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물릴 당시에 바이러스 양이나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감염 확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SFTS에 걸린다고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진드기에 물리고 6일에서 14일의 잠복기 이내에 38도에서 40도의 고열이 있으면서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네.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도 그 전에 좀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야외 활동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예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모기 퇴치제나 해충 기피제 같은 것들 작년에 많이 판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진드기의 활동이 제일 왕성한 5월에서 8월에 특히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실 때 긴 소매나 긴 바지를 입으시고 다리를 완전하게 덮는 신발을 착용해서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숲풀 등에 다녀온 이후에는 진드기에 물린 곳이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고 가능하면 2시간 이내에 몸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머리카락 주변이나 귀 주변, 허리 아래, 무릎 뒤 등을 꼼꼼히 살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알려진 모기 퇴치제나 해충 기피제에도 진드기가 좋아하지 않는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드기에 대한 접촉을 줄이는 보조 수단으로는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긴 소매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모기 퇴치제나 해충 기피제 같은 것도 보조제로 사용하면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드기에 노출될 확률도 커지고 있는데요.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입어서 피부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진드기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